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8월 8일 이번 방송은 장기선 정배열에 앞서서 원래는 3장에서 그냥 하나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3-2장을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장기선 배열에 들어가기 전에 원리 부분을 하나만 좀 더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초장기 장기 투자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상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일단 제조 기반이 원체 강하고, 특히 제조가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중간재에 해당되는 그러한 제조 기반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발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항상 글로벌의 어떤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성장과 하락, 그 다음에 침체와 그 다음에 고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즉 뭐 상승 구간이 있고 고점 구간이 있으면 하락 구간이 있고요. 침체 기간이 있고 다시 성장하고 고점 나오고 하락하고 침체 나오고 상승하고, 이걸 정말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삼성전자 매수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작년에 참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하는 방법. 실제로 매수할 때쯤 해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 3년에 한 번씩 와요. 삼성전자 매수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짜리 같은 데서 삼성전자 매수한다? 왜 하나 막 이렇게 하죠. 뭐 혼나는데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혼나는데, 사실은 매수하는 방법이 있죠. 월봉 보고 월봉, 주봉, 일봉, 연봉 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연봉 보고 매수하시는 거라고. 자, 어쨌든 이러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하건 어디를 비롯하던 간에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부품이나 아니면 소재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산업구조, 글로벌 경제성장과 침체 뭐 이런 부분들과 많이 연동이 되죠. 이 시장도 고스란히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많이 상승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침체 기간, 그 다음에 다시 개선되고 성장하고 고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하고 다시 침체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죠. 요런 자리. 요렇게 해서 반등 나올 때, 이게 장기선을 이용하면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저는 보편적으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는데요. 매수를 하고 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모르고 대부분의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장기선에 어떠한 장기선이 아니라 장기선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자리에서 많이 매수하게 되죠.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앞에서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하죠. 요 자리에서도 많이 매수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해요. 왜냐면은 고점 대비해 가지고 보통 짧으면은 30-40%에서 많은 경우는 50-60%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다 이거예요. 많이 싸졌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조정 기간도 많이 길었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리포트예요. 자, 여기 상승할 때의 모멘텀과 그 다음에 조정을 크게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의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이 같을까요? 아니면은 뭐가 될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이 나와요. 즉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정보들은 다 좋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다 좋다고 나와요. 다 좋다고 나오다 보니 그걸 믿고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침체 기간에 있으면은 보통 여기서 정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없어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이러한 게 가장 깝깝스러움이에요.
예, 하지만은 여기서 한번 물려가지고 된통 고생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라고 하면요. 제가 3장에서 가르쳐 드린 게 뭐죠?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선. 그죠? 기준선이라는 게 있고 추세선이라는 게 있고, 이 기준선 중에서 일봉에서 보통 기준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주봉에서는 90주선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을 볼 때 90주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예를 들은 겁니다. 90주선이 이거 이제 여기 주봉이고요. 예, 코스피 주봉이고, 주봉을 볼 때 이제 여기 90주선을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설정을 했는데 사실 코스피 가지고 90주선을 갖다가 본다라는 건 조금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 코스피가 좀 그렇거든요. 예, 이 코스피 말고 우리 종목으로 좀 볼게요. 예, 종목으로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크게 이렇게 하락했다가 굉장히 힘들게 이런 산업 구조에서 삼성물산?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삼성물산도 별로 그렇게 두산그룹이 기똥차게 맞아요. 예, 두산그룹이 기똥차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요. 그죠? 이 검정색 선이 90주선이거든요. 즉 90주선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자, 이평선은 뭐죠? 철저히 후행하는 선입니다. 그죠? 후행하는 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평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거 가지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갖다 예상한다는 게 웃긴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웃긴 얘기예요. 저도 말씀드렸죠. 원래는 일목균형표나 볼린저 밴드로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 공부하는 게 너무 게으르고 머리도 나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갖다 짬뽕 시켜가지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웬만하면은 먹는구나. 예, 웬만하면은 시간만 내 편이라면 먹을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여겨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은 특히 일목균형표를 갖다 접목시키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90주선이라는 건 뭡니까? 52주가 1년이죠. 90주선은 대충 1년 한 8, 9개월 정도 선이 될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1년 8, 9개월짜리 주봉선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떨어지죠. 예,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90주선이 우하향을 하죠. 그죠? 우하향을 하죠. 근데 주가는 그 밑에 있어요. 이걸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 주가는 계속 뭐예요? 우하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건 적어도 90주선을 갖다 올라타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단기 이평선에서 21선이랑 11선, 5일선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로 올라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1선에서 꼭 막히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예,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21선이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예요? 주가가 올라타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 그나마 좀 수월해요. 하방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우하향하면은 선이 내려오고 있으면 뭡니까? 찍어 누르죠, 주가를 자꾸. 예, 근데 선이 옆으로 기고 있으면 올라타기가 쉬워요. 마찬가지로 이런 90주선도요. 예, 전체, 즉 이 기업이 최근 2, 3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3년 이상을. 그러면 2, 3년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90주선이 하락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뚫어주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거 90주선 미친데 90주선 밑에 있는 종목은 우리 가급적이면은 뭐예요? 예, 가급적이면 보지 마요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LNF예요. LNF. 과거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제가 LNF는 이거 지금 저기에서 안 가져온 건데, 이렇게 보세요. 90주선이 우하향하고 있죠. 예, 우하향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반등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뭡니까? 90주선을 갖다가 완만하게 옆으로 그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대세 하락은. 그러면은 주봉만 보고 할 때 이런 장기적인 앞에서 굉장히 크게 올랐죠. 크게 올랐다가 빠진 겁니다. 그죠?
모든 기업들, 모든 산업들은 이렇게 나오는 기도 하죠. 특히 성장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바닥에서, 땅바닥에서 터닝 해주는 거. 한번 올라타면은 90주선에서 웬만하면 잘 안 밀려요. 예, 90주선에서 한번 올라타면은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90주선을 강하게 올라타면은 다시 이렇게 뭐 대세선이 나온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여기서보다는 중요한 선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예, 많습니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현대위포조선으로 볼까요? 현대위포조선, 삼성중공업은 좀 그렇고 현대위포조선이나 아니면은 저길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야. 예. 장기적인 추세에서 지금 요 선들이 개판이죠. 예, 개판입니다. 얘네들도 원체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은 설명 안 되거든요. 이 지지받는 애들도 90주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지를 받죠. 그죠? 근데 저 앞에서 시작할 때 보면은 모든 이평선을 다 모아놔요. 몰아놓고 그러면 이런 것들 변곡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나오곤 하거든요. 대세 상승이 나오곤 하는데, 여기도 90주선 어떻게 됩니까? 예,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는데 주가가 뚫어주려고 그래요. 마치 뚫어준 듯 보여도 뭡니까? 찍어 누르는 하방형직이 생기기 때문에, 예, 밑으로 일단 중장기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타더라도 올라탄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원치 않죠? 이거는 업황을 알아야 되겠죠. 업황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예, 비슷하게 나옵니다. 90주선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라는 거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해요. 예,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우리는 장기선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장기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장기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쭉 보십시오. 이 장기선이 뭐 얼마나 대단해? 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앞서서 가르쳐 준 게 216일선, 그 다음에 181선이잖아요. 얘네도 우하향합니다. 앞에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선도 따라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예, 뭐 어떻게 됐나요? 예, 눌림을 받죠. 이렇게요. 저항을 받습니다. 예,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받고 한번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나서, 그러면 원래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 예, 잡는 거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는 선들이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이 선을 갖다 이렇게 뚫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옆으로 기어주잖아요. 그죠? 예, 이런 상황에서 뭐죠? 선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타서 이 안으로 진입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 아, 이제부터 뭐죠? 예, 이제부터 상승 좀 해주려나 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사실 이제 요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SK 머티리얼즈 패턴이라고 부르거든요. 요런 흐름을 갖다가 SK 머티리얼즈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저 앞에서 이렇게 봐도요, 비슷한 흐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비슷한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과거에 제가 이걸 갖다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추세선, 기준선, 특히 이 기준선이라는 거 있죠. 기준선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 종목을 보면요, 유달리 어디서 저항을 이렇게 받았더라. 그래서 과거에 어떤 패턴이 나왔다라고 해서요, 이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미래에서도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유사하죠, 여기가. 유사하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어느 선입니까? 561선이 다 내려오고 기다렸다가 560선을 뚫어주니까 그제서에 가는 거예요. 예. 그제서에 일단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나 아니면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죠. 예. 사실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예. 아마 처물렸을 거예요. 왕창 물려가지고 또 징징거리다가, 아, 가네. 예. 결국엔 가는구나. 이제 요렇게 보는 거죠. 예. 해서, 이 종목들마다 어떠한 그 선들을 갖다 찾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작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작은 종목들. 예, 작은 종목들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이 빠졌죠. 근데 많이 빠지는데 사실은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오른 걸 생각해야죠. 앞에서 오른 거를. 예, 앞에서 오른 걸 생각해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 얘 보면은 216일선 부근에서 재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181선, 216일선에서 또 저항을 받죠. 그죠? 그럼 요번에 뚫어줄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안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 앞에서 지금 181선, 216일선. 근데 여기서 일단 지지가 306일선이 나는데 이런 거 다 정배열에서 이 정배열에서 이 장기선 있죠. 예, 장기선. 이 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설명이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어딥니까? 유독. 예, 유독 181선과 216일선 부근에서 뭐죠? 예, 요 두 개의 선에서 지지나 저항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앞서서 차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치고 올라왔다가 181선에서 뭐예요? 강하게 터닝해 주죠. 그죠? 181선에서. 그죠? 여기서도 216일선. 그죠? 216일선에서 일단 반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반등이 나와요. 모든 시세는 216일선 부근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일단은 확인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알테오전, 야 알테오전 기준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216일선이네요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보면 자꾸 이 선에서만 나오면은 저항을 받고 혹은 지지를 받고 혹은 이 선을 갖다가 뚫어주고, 예, 뚫어주면서 이 선에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예, 그런 선, 이게 바로 이제 기준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제 기준으로 이거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뭐냐? 216일선이나 241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주봉이나 월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서 한번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얘네들이 어디서 저항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정확하게 보이죠. 예,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 하루 잠깐 뚫어주는 듯 싶고, 근데 종가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 뚫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요런 것도 정확하게 216일선 딱 지지받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을 설정할 때 이럴 때 편하겠죠, 그죠? 예, 편하겠죠. 요런 식의 어떠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있고요. 예, 어느 종목이든 장기선에서의 기준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배열에서 기준선을 뚫어준다는 건 뭐죠? 역배열에서 오랜 시간을 갖다가 하락한 종목이 역배열에서 216일선을 얘가 확 뚫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아, 얘 본격적으로 상승하는구나. 본격적으로 상승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알테오전입니다. 지금처럼 고점을 찍고, 예, 고점을 찍고, 이것 보세요.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건데 여튼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뭡니까? 저는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상승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81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봐야지 아는 거죠. 그런데 181선의 지지가 아니라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의 기준선에 해당되는 216일선 216일선에서 일단 지지해 줄 거다. 그러나 216일선을 하향 이탈해 버리면 일단 당분간 보지 말아야겠다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선의 역할이에요. 그게 기준선의 역할입니다. 예, 90주선 여기 보세요. 90주선하고도 약간 일치되죠. 그죠? 90주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반등이 나오죠. 거의 쌍바닥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뭐 90주선 찍어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찍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90주선에서 분명한 거는 걸쳐져 있죠. 걸쳐져 있으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허나 이거는 이제 긴 안목에서의 90주선이고요. 짧은 안목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예. 요런 식의 어떤 종목들마다 기준선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하이닉스는 216일선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맞춰주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죠? 24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라고. 지금 하이닉스도 241선 부근에서 이렇게 조정이, 이제 여기서 버텨주는데 요나 하루만 좀 빠졌다가 다시 이내 올라탔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가만히 하이닉스도 가만히 보시면요. 이런 어떤 그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선이 무조건 그 저기선은 아니에요. 예. 그 무조건적으로 기준선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꼭 그 추세선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추세선이 되진 않아요. 자, 요런데도 지금 보시면 거의 요건 216일선이에요. 그죠? 216일선. 여기서도 종가상으로 241선에서 지지를 받곤 합니다. 근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죠. 이렇게 하락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요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당하기도 해요. 예, 요런 자리에서는 당하기도 하는데, 이럴 땐 또 요럴 때대로 또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데서 보면은 요런 건 설명들이 잘 안 돼요. 그죠? 요런 건 정말 설명들이 잘 안 됩니다. 예. 뭐가 설명이 안 돼요? 주봉이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어디서 저항받는지, 어디서 지지받는지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예, 실제로 보시면요, 찾아보시면요. 근데 장기선에서 분명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뒤에를 계속 말씀을 해서 살짝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181선이나 241선 부근에서 나오죠. 이게 대형주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툭툭 깼다가 반등세 이어가지 못해 여기서 내려가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예, 그대로 끝나고, 그리고 다시 216일선 여기서도 깨고 내려오죠. 예, 깨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구간이 힘들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위에서 또 저항을 받죠. 그죠? 예, 예의 추세선은 216일선, 241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진짜 여기서 조정이 오래 기대가 한 6개월, 9개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요게 이거를 갖다 설명할 때 저도 예전에 장기선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실수를 했어요. 왜? 산업의 어떠한 구조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고 할 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차트만 가지고 SK 하이닉스 플러스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만 보고 성장 스토리만 보고 그리고 나서 그냥 장기선만 가지고 매매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 연발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산업이나 아니면 시장을 보죠. 예. 그리고 요즘엔 거의 정비를 보지도 않아요. 예. 거의 안 봅니다, 잘. 예. 어쨌든 요런 추세선과 어떤 기준선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선만 오면은 유독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종목들마다 약속된 선이 있는 듯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작은 종목들만, 아니 큰 종목들만 보여드렸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작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진짜 시가총액에 몇백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도요, 신기할 정도로 맞아 떨어져요. 예, 신기할 정도로. 예, 맞아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예, 이런 자리에서 탁탁 지지를 받고 올라오죠. 예, 지지를 받고 올라옵니다. 예, 지지를 받고 올라와요. 이거는 저 앞단에서 보면요, 요런 것들은 거의 216일선이에요. 216일선. 241선이 아니라. 예, 216일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유. 216일선에서요. 예, 요런 식으로요. 그죠? 정확하게 맞죠? 그죠? 216일선은 어떻게 됩니까? 예, 돌파하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뭐죠? 216일선까지만 안 오면 뭐예요? 웬만하면은 여기도 216일선 딱 지지 나오죠. 앞에서 보니까 여기도 딱 나오죠. 그죠? 216일선. 예, 안 깨니까 결국엔 상승이 나오더라.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앞에서도 그렇고 그 뒤로도 그렇고, 예, 216일선이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떠한 추세선, 그 다음에 기준선, 이런 것들의 어떠한 기준선이나 아니면 추세선에 어떠한 그 종목에 해당되는 그런 그 선을 갖다 찾아야 돼요. 어떤 종목은 216일선이 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181선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종목은 361선이 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306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종목은 291, 281선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쬐까는 종목도 그렇고요. 그리고 큰 종목들도 얼추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16일선에서 분명히 기준선으로 작용한 듯 싶었는데 뭡니까? 지금은 216일선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준선을 찾는 게 중요합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181선에서 시세가 시작을 됐기 때문에 181선에서 혹은 216일선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그건 뭡니까? 일단 조정이 나온다,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216일선에서 뭡니까? 예, 얘를 매매한다, 매수한다, 보통 매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단기적으로 2, 3개월짜리, 예, 혹은 1, 2개월, 2, 3개월짜리 랠리도 먹을 수 있고요. 잘하면 뭐 나는 1, 2개월짜리 이런 것도 잘 못해. 예, 나는 뭐 5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게 좋아 라고 하면은,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장기선에서 여기서 출발할 때 보면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굉장히 세게. 그럼 굉장히 세게 나오는 그럴 때, 잡아가지고 매매하셔도 좋죠. 그죠? 예, 잡아서 매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건 이제 종목에 따라 분명히 뭔가 틀리겠죠. 그죠?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얘 같은 경우 지금 혼합 배열이거든요.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혼합 배열이에요. 예, 네이처셀은 이렇게 혼합 배열입니다. 예, 이거 나중에 이제 혼합 배열에서 알려드릴 텐데, 예, 뭐, 어쨌든 간에, 그 해당 종목들, 예, 해당 종목들의 어떤 기준선을 알고, 그 기준선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시장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만 잘 풀어낸다면, 그 기준선에서만 매매를 해준다면은 정말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로 좋은 성과.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뒤부터 장기선 정배열이 들어갈 텐데, 정배열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고가 다 정배열에서 나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났어요, 사고가. 그래서 정배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내용이 조금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오늘 한 거를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기준선이라는 거를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정배열, 그 다음에 혼합배열, 그리고 역배열, 그리고 여기 중간에 찡겨 있는 부분 정배열, 그리고 여기 중간에 찡겨 있는 부분 역배열을 갖다가 활용을 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이해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이 안에서 굉장히 세게 가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상한가 종목도 잡아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거 뭐야? 이놈 뭐야? 이러기도 했어요. 근데 큰 종목에서 상한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작은 종목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장기선에서 출발할 때 굉장히 세게 시작하는 놈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맞아 떨어진 것 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종목, 큰 종목, 뭐 테마주, 개별주 할 거 없이 어차피 모든 시세는 바닥에서, 긴 시점에서 바닥에서 터닝해주면서 나올 때, 예, 이 지점에서, 예, 시작된다라는 거, 이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배열이 좀 무섭다라는 겁니다. 예, 10개 중에서 진짜 한두 개예요. 이렇게 가는 거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예, 밑에 걸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론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배열에 들어갈 텐데요. 아직 정배열을 먼저 할까 혼합배열을 먼저 할까 고민 중인데 아마 정배열을 먼저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정배열 종목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예, 정배열 종목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정배열을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배열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예, 제가 한 4-8편, 예, 정배열 4-1부터 4-8까지 진행을 할 텐데 그 방송을 한번 잘 봐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는데, 사실은 활용보다는 리스크죠. 리스크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예, 그러한 배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길어졌네요. 유튜브 방송은 20분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15분, 20분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선 동영상 강의만큼은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할 말이 많아져요. 예, 그만큼 아무래도 뭐 이걸 짧게 이거를 쪼개서 한 10분씩 해가지고 올릴까도 많이 생각했는데, 아유,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그냥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3-2-1이고요. 3-2-2, 3-2-3. 웃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3-2장은 마무리 짓고, 요 내용, 이 긴 안목의 추세, 예, 요거를 가지고,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배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뭐 내용 뭐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본격적으로 안 나와서. 그래도 좀 다음 시간이 기대한다 라는 차원에서 좋아요 버튼도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